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입니다. 오늘 내용은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렉티브 컬러를 활용한 컬러 그레이딩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컬러 그레이딩은 이 작업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또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의 톤 앤 매너를 전달하기 위한 컬러 작업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촬영된 원본 이미지를 촬영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눈으로 봤었던 그 상황들의 컬러 값들을 재현하기 위한 색상 교정 방법이기보다는 작업자가 원하는, 다시 말해서 작업자의 창의성에 기반해서 원본과는 다른 컬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미지의 컬러 톤들을 단색 톤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그리고 중간 톤에 해당하는 영역에 내가 원하는 색조들을 적용을 해서 촬영된 이미지의 컬러 단계를 완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영역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포토샵에서는 컬러를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셀렉티브 컬러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에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컬러 그레이딩을 적용해서 사진의 톤 앤 매너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의 톤 하나가 엄청난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에 컬러를 적용하실 때 컬러 톤들이 갖는 특징들만 생각하시면 컬러 그레이딩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블루톤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바다나 하늘의 색상인 블루톤을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옐로우 계열의 톤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미지의 따뜻한 감성을 표현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컬러나 선호하는 컬러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의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완성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저는 블루톤과 옐로우 톤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이미지의 컬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셀렉티브 컬러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셀렉티브 컬러를 실행을 해주고요. 저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누어서 컬러를 적용을 시킬 건데요. 이 셀렉티브 컬러 레이어에서 다른 컬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이 화이트와 뉴트럴 그리고 블랙 이 세 가지 밝기 영역만 사용을 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블랙을 선택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의 색상이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이 렐러티브와 이 앱솔루트가 있는데요. 렐러티브는 상대적인 값, 그러니까 현재의 이미지의 값을 기반으로 상대적인 값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앱솔루트는 현재 이미지와 상관없이 조정하는 값들이 그대로 이미지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한 값의 순수한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미지를 기준으로 값을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렐러티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랙을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이 블랙의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들에는 블루 값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언 값을 쭉 드래그를 해서 이 어두운 영역에 이 사이언 색상을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언의 반대로 가면 이 사이언의 보색인 레드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젠타, 옐로우, 블랙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마젠타, 옐로우, 블랙에 해당하는 값들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게 되면 이에 반대인 보색 계열 혹은 블랙 같은 부분은 이 밝기를 좀 더 밝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언 값을 이렇게 조금 올려서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젠타 색상도 조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 값이 조금 더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 옐로우도 옐로우의 반대인 보색 계열로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조금 더 설정을 해주고 이 전체 영역의 밝은 이 블랙의 값을 조금 조정을 해줘서 블랙 포인트 값을 조금 밝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어두운 영역에 블루톤들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게끔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모델의 스킨 부분에는 옐로우 색상을 적용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블루톤을 이 스킨톤에서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해서요. 자, 지금 현재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이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색상은 블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는 이렇게 줄여서 적용된 컬러 값들을 이렇게 브러쉬를 칠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고요. 더 줄여서 이런 부분에도 값을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칠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칠을 하다가 삐져나온 부분들은 X를 누르시게 되면 포그라운드 색상과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X를 눌러서 이렇게 흰색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삐져나온 부분은 다시 이렇게 칠을 해주면 다시 적용했던 블루의 컬러 값이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귀 부분도 이 피부에 해당하는 스킨이기 때문에 X를 눌러서 블랙 값을 적용해서 이 블루 값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의 부분도 반대의 부분은 지금 어두운 영역과 겹쳐있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로 지금 플로우 값이나 오파시티 값을 100%로 둔 상태로 지울 경우에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로우 값을 좀 많이 낮춘 상태에서 이 부분의 값을 좀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줌아웃을 한 상태에서 이 팔과 이 다리 부분도 블루 컬러가 지금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브러쉬로 다시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로우 값은 원래대로 두고요. 이 상태를 여기로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져나온 부분은 다시 X를 눌러서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다시 X를 눌러서 블랙으로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직선인 부분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Shift를 누르고 다시 이 마지막으로 옮겨갈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직선으로 이렇게 브러쉬를 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해주게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브러쉬를 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컬러 값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브러쉬 색상으로 가려줄 부분은 가려줬고요. 이 마스크를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마스크에 지금 칠해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좀 줄여서 보면 이 팔 부분도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로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다시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의 이미지로 되돌아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밝은 부분에 다른 색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다시 셀렉티브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블랙이 아닌 자, 이렇게 화이트 영역보다 우선 중간의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영역은 옐로우 톤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언 값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고요. 옐로우 값을 좀 더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젠타 색상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요. 블랙 포인트 값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지금 중간에 해당하는 영역에 지금 설정된 값을 그러니까 약간 옐로우 톤의 계열이죠. 그래서 이 부분 옐로우 톤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다시 밝은 톤을 선택을 해서 화이트를 선택을 해서 더 밝은 부분의 영역에도 색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화이트에 가까운 이 영역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값을 조정을 해도 많이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우선 피부 스킨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이 피부 스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그래서 마젠타 색상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더로 이동을 하면 밝은 부분의 영역의 컬러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젠타 색상을 한 요정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사이언 색상도 이 정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옐로우 값을 좀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부분, 그러니까 밝은 영역의 부분을 좀 더 구분 짓기 위해서 이 블랙 포인트 값을 이렇게 좀 많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밝은 영역의 부분에 조금 더 밝게 지금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적용 전과 적용 후. 자,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지금 컬러 값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피부에만 이 색상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지금 적용된 상태에서 피부 스킨에 해당하는 영역에만 이 값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휴지통으로 버립니다. 지울 거냐고 물어보는 창이 뜨면 딜레트를 눌러줘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던 아래의 레이어 마스크가 상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아까 브러쉬를 칠했던 부분이 지금 스킨톤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블랙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이 마스크를 반전을 시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스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적용됐던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게끔 됐고요. 자, 이 표현된 색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 오파시티를 조절을 해서 적용된 컬러의 농도 값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에 블루톤을 적용했던 값도 조금 더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미지를 다시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컬러 값을 적용을 하면서 이 눈 부분에도 지금 컬러가 조금은 적용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부분도,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브러쉬 색상은 블랙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눈 부분의 컬러를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입술의 색상도 아래의 컬러가 조금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자, 입술의 색상도 브러쉬를 칠해서 원래의 컬러를 그대로 보여주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 눈과 입술에는 지금 적용된 컬러가 적용되지 않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이렇게 각 영역에 색상을 적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사용되는 컬러는 보색 조합이죠. 어두운 영역에는 블루톤의 색상이,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의 영역에는 옐로우 톤의 색상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블루와 옐로우, 이 두 색상의 보색 조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두 색상은 주로 광원에서 보여지는 색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의 눈은 광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인식을 할 때 왜곡된 색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적인 색감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색상이 선명하게 사람의 눈에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모델에 조금 더 시선을 주기 위해 라이트 이펙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패널에서 빈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빈 레이어에,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색상은 클릭을 해서 조금 밝은 부분의 영역, 자, 지금 현재 설정된 이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누르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신 다음에, 자, 브러쉬의 스타일은 하드 라운드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을 실행을 해서 원하는 대로 빛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맥 사용자는 커맨드 T를 눌러서요. 자, 이 브러쉬의 모양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변경을 해주고요. 자, 이 각 포인트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는 원래는 지금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각 포인트들마다 설정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실 거면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포토샵 2020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상위에 보시면 체인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각 포인트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끔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동시에 비율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이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모양을 재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이 브러쉬를 칠한 이 빈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이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실행을 해서 이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현재 경계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블러 값을 적용을 해서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 필터에 들어가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 주변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블러의 값이 만약에 어색하거나 혹시 이상한 경우에 재조정을 하기가 일반 레이어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설정을 해서 이 필터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이 필터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준 것이고요. 저는 180 정도의 값에서, 자, 이 정도 설정 값에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게끔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변경을 해줄 건데요. 빛을 추가할 때 사용하면 좋은 블렌드 모드가 있죠. 바로 컬러 닷지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닷지는 조금 더 사실적인 빛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에 대한 내용은 상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자, 아래 레이어에까지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두 레이어를 아래 레이어와 이렇게 혼합을 할 때 굉장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또 있죠. 바로 블렌드 if를 활용을 해서 아래 레이어와 좀 더 자연스럽게 지금 빛의 효과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블렌드 if라는 섹션이 있죠. 자, 이 블렌드 if 섹션에서 지금 아래에 어두운 부분의 영역들을 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언더라인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더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효과가 어두운 부분에는 설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아래의 어두운 부분의 영역들이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슬라이더를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반으로 나누어진 삼각형의 슬라이더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아래 레이어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정을, 그러니까 혼합되는 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밝은 부분도 좀 설정을 해주도록 할까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번엔 이동을 해서 밝은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다시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밝은 부분의 영역도 아래의 이미지가 조금 더 보여지게끔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어두운 영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밝은 부분에만 라이트 이펙트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면 아직 모델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값은 블랙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해제가 됐네요. 다시 블랙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값을 브러쉬 스타일을 소프트 라운드로 변경을 해주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드 if를 활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라이트 이펙트를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효과를 적용을 할 때 두 레이어의 혼합 정도를 조정을 하실 때 이 블렌드 if를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이 부분이 아직 안 지워졌네요. 이 부분도 지울게요. 자, 그래서 다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이렇게 라이트 이펙트가 효과가 주어지면서 모델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게끔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라이트의 폭을 조금 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컨트롤 T, 맥상전은 커맨드 T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트랜스폼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마스크까지 지금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간에 보시면 체인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마스크와 지금 현재 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T, 맥상전은 커맨드 T를 눌러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Alt나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맥상전은 옵션 키와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양쪽 비율을 동일하게 이렇게 늘리면서 트랜스폼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주고요. 그럼 라이트 이펙트의 폭을 조금 더 확장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컬러 다치 모드는 8가지 스페셜 블렌드 모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필 값을 조정을 하면 조금 더 아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혼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아래 레이어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5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이렇게 라이트 이펙트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이미지의 톤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커브를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커브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읍스, 다른 걸 선택을 했네요.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커브를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자, 중간 영역의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의 중간 부분의 농도를 조금 더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만들고요. 자, 각 포인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주실 경우에는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 위로 그리고 양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설정을 디테일하게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 조금 더 생기가 있는 이미지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블랙 포인트를 좀 조정을 해서 약간 매트한 이미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랙 부분을 약간만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이 블랙 포인트의 값이 좀 밝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매트한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게끔 설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재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블랙 포인트를 조금만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올려주고요.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블랙 포인트를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설정을 했고요. 좀 과한 듯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조정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전체적인 이미지의 밝기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톤 앤 매너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끔 되고요. 대비값을 조정을 하면서 이 적용했던 색상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렉티브 컬러를 활용해서 적용했던 컬러 값들이 지금 대비값을 적용을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됐거든요. 자, 이 부분을 그래서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밝기를 조정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블렌딩 모드 설정을 루미너시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미지의 색상은 유지하면서 밝기만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죠. 이 루미너시티에 관련된 내용도 상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원본의 이미지도 차분하면서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이 포함되어 모노톤의 느낌의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였습니다만 컬러 그레이딩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원본과는 다른 느낌의 이미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셀렉티브 컬러를 활용을 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 컬러 그레이딩은 꼭 블루 계열과 옐로우 계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컬러 그레이딩의 그냥 예시일 뿐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서 컬러 테스트를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이미지의 톤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토샵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의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컬러 부분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색상의 값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많은 컬러를 이미지에 적용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컬러 단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었고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